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의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 중인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엔지니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아시아의 신흥국이지만 한국 건축은 철학도 근본도 없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 모든 사업은 한국팀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시청자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이스 드 샤르댕이고 유럽 출신 건축가예요. 사람들은 저를 전 세계의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밀라노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제 도면 테이블에 반사되고 있었는데 그곳엔 제가 승인해야 할 새 건물 설계도가 놓여 있었죠. 비싼 정장을 바로 잡으며 완벽한 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벽에는 제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상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문 밖에서는 제 팀원들이 제가 가르친 대로 정확히 지시를 따르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세계였어요. 정리되고 통제되고 성공적인 세계죠. 저는 제가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던 유럽에서 최고의 건축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제 설계 방식은 항상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리면서 조용한 아침 일과가 깨지고 있었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전화라고 나타났는데 사막에 건설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드샤르댕 씨, 그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겠죠. 모두가 최고를 원하고 제가 바로 최고니까요. 책임자는 사막에 특별한 휴게소를 설계해달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최신 기술, 태양광 발전 시스템, 모든 것을 제어하는 스마트 컴퓨터가 들어갈 예정이었죠. 낮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미세한 모래가 모든 곳에 들어가는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유럽식 전문 지식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로 건축계에서 제가 더 유명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덧붙인 말에 제 미소가 살짝 사라지고 있었어요. 당신은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 경험이 있는 한국팀과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공손하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소식이 달갑지 않았어요. 제 경험상 한국 건축가들은 실용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에는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유럽 건축을 특별하게 만드는 역사와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부드럽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지휘하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밀라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고 있었죠. 한국팀은 작은 업무를 도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제가 내릴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제 비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 될 겁니다. 사막이 제가 한 번도 마주하지 않은 도전을 품고 있다는 걸 그땐 전혀 알지 못했어요. 휴게소 프로젝트는 단지 제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시험하게 될 거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는지, 누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제 믿음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날 가방을 꾸리며 저는 모래 위에 솟아오를 제 완벽한 건물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제 천재성을 칭찬하는 신문 헤드라인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사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제 마음 주변에 쌓아둔 벽을 무너뜨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지 벌써 그렇게 됐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임시 숙소 발코니에 서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사막이 주황색과 금빛 바다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설치한 특수 컴퓨터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로 뭔가가 고장난 거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보내온 태양광 패널은 절반도 안 되는 전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있는데도 너무 뜨거워져 버리고 있었죠.
아침 회의에서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팀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작은 문제일 뿐이에요. 몇 가지만 조정하면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봤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어디든 들어가는 사막 모래처럼요. 우리의 꼼꼼한 일정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투자자들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최악인 건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알게 된 사실이었죠. 한국 팀의 구역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난간에 기대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름길을 택하거나 더 싼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은 잠시 기분을 나아지게 했지만 우리 것은 과열되는데. 그들의 태양광 패널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본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중단됐어요. 제 수석 엔지니어인 피에르였습니다. 평소에는 단정한 그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강한 사막 바람에 그의 은빛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죠. 피에르는 한국팀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표준 장비의 한 변경사항이 이 혹독한 환경에서 더 잘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그의 제안을 곧바로 묵살했어요. 우리는 이류 방식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죠. 우리 접근법은 그냥 약간의 미세 조정만 필요한 거예요. 온도 조절기를 다시 확인해 봤나요? 피에르가 떠난 후 저는 골치 아픈 생각들과 함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커리어 전체, 제가 일해온 모든 것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 평소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런 깨달음은 돌덩이처럼 제 뱃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시스템 고장이 발생했어요. 제 팀이 그것을 고치느라 바쁜 동안 저는 현장의 한국 구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한국 팀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박상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첫 프로젝트 회의에서 기억났어요. 항상 깨끗한 옷을 입은 저와는 달리 박 씨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팀원들과 함께 일하며 직접 손으로 장비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제 엄격한 하향식 접근 방식과는 달랐죠. 제 눈에 가장 띄는 건 그들이 수정한 태양광 패널이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센서 상자에는 이중층 보호 시스템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표준 설계가 아니었어요. 이 혹독한 사막 환경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혁신적인 것들이었죠. 박 씨가 팀원들에게 각 단계를 인내심 있게 설명하며 조정 과정을 안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매뉴얼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막 같은 곳에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제가 필요로 하는 선생님은 또 다른 유럽 건축가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했던 방법을 가진 이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일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이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 일에 대한 모든 믿음에 도전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마음속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제 방식대로 계속 갈 수도 있었죠. 실패하는 방법들을 고수하면서 제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거나요. 아니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과소평가했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죠. 사막 바람이 제 얼굴을 향해 불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내리기 두려워하는 결정을 향해 저를 밀어내는 것처럼요. 박상혁 씨의 사무실로 걸어가는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죠. 그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은 낯선 영역으로 들어가는 저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박상혁 씨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는데 제가 들어섰을 때 그의 따뜻한 갈색 눈에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제 사무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 사무실이 상과 비싼 가구로 제 성공을 과시하고 있는 동안 그의 벽에는 유용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기술 도면과 재료 샘플들이었죠. 저는 그의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제 작업 공간에는 한 번도 둘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죠. 드샤르댕 씨, 그가 저를 맞이하며 일어서고 있었어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제가 계획했던 전문적인 예의에 관한 모든 말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대신 저는 평소와 다른 솔직함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계속 고장나고 있어요. 제가 인정했죠. 당신 팀이 태양광 패널과 냉각 시스템의 한 변경 사항들을 봤어요.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더군요. 박 씨의 표정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부심이나 만족감이 아니라 단순한 전문가적 이해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됐지만 천천히 진실되고 의미 있는 대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박 씨는 그의 팀이 한 변경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멋진 이론이 아닌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극한 지역에서 진행한 과거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설명했죠. 각각의 아이디어는 그들이 이전에 직면하고 해결했던 구체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는 이중층 보호장치가 있는 센서 하우징 스케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부다비에서 일반 하우징이 미세한 모래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가 설명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만들 때는 조금 더 비용이 들지만 수리가 덜 필요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제 이론적 접근 방식을 보완하는 실용적 지식의 깊이를 보고 있었어요. 제 교육은 책의 원리에 기반한 우아한 솔루션을 설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박 씨의 팀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 조건에 적응하는 데 뛰어났어요. 다음 날들은 제가 우리 팀들을 함께 합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선임 디자이너 몇 명이 반발하고 있었는데 특히 마르셀은 한국 팀과 일하는 것을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마르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명성은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의 말은 며칠 전에 제가 했을 법한 말과 같아서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이건 따르는 것에 관한 게 아니야. 저는 스스로도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직면해보지 못한 조건에 적응하는 것에 관한 거야. 한편 예상치 못한 우정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피에르는 협업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선임 엔지니어와 공통점을 찾고 있었죠. 양쪽의 젊은 팀원들은 점심시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두 접근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가장 큰 시험은 사우디 투자자들에게 하는 공동 발표 중에 찾아왔어요. 박 씨의 상관이 아닌 동등한 위치로 그의 옆에 서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통합된 접근 방식을 발표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투자자들은 제 화려하지만 이론적인 발표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거예요. 주요 투자자가 나중에 말했어요. 서로 다른 관점이 함께 작용해 나오는 진정한 혁신이죠. 그날 저녁 박 씨는 저를 그의 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들이 공유 생활 공간에서 함께 준비한 간단한 식사였죠. 분위기는 편안했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와 웃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서히 긴장을 풀며 평소에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초기 커리어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서울에 있는 그의 가족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전적인 프로젝트 여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제 동료들은 항상 저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교육, 비슷한 배경, 공유된 경험이었죠. 여기서 다양한 관점에 둘러싸여 저는 제 생각을 도전하고 확장시키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박 씨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가 넘은 문턱은 단지 기술적인 협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탁월함과 혁신을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시험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전문적 정체성을 제가 가능하다고 상상한 것보다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것으로 재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머리 위로 사막의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저는 내면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뿌리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건 더 완전한 버전의 제 자신의 첫 번째 성장이었습니다. 박상혁 씨와 제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2달 후 엄청난 모래폭풍이 우리 현장을 강타했어요. 제 경험 중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시속 거의 70km로 울부짖으며 모래를 모든 작은 틈새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밤이 찾아오자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의 집중적인 팀워크 끝에 만든 새롭게 통합된 시스템들이 이제 최종 시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상관제센터에 서서 복합단지의 모든 부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씨가 제 옆에 서 있었는데 평소에 침착한 그의 얼굴에 걱정의 기색이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스템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었죠.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단지 우리의 기술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제 새로운 리더십 접근 방식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동쪽 구역 냉각 시스템이 안전 수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 씨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발표하고 있었어요. 컴퓨터가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40분 안에 완전히 고장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해결책은 누군가가 직접 복합단지 아래 정비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폭풍이 한창일 때는 위험한 작업이었죠. 제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박 씨는 이미 직접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제가 말했죠. 정비팀에 지시를 내려야 해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통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통합 시스템을 둘 다 이해하는 사람이 가야 해요. 그는 숙련된 손으로 안전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몽골에서 겨울 폭풍 중에 비슷한 수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걸 무모함이나 과시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서 매일 보아왔던 직접 행동하는 리더십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논의 없이 저는 제 보호 장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박 씨가 묻고 있었는데 목소리에 진짜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같이 가려고요. 제가 답했어요. 제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죠. 당신은 환경 조건을 알고 저는 우리가 통합한 기술 사양을 알아요. 둘 다 필요해요. 모래로 가득 찬 정비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의 여정은 제 내면의 여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울부짖는 바람과 눈멀듯 어두운 곳에서 내딛는 각각의 발걸음은 박 씨의 경험과 제 지식 모두를 신뢰해야 했어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나는 시스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끔찍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박 씨의 실용적인 적응력이 제 체계적인 사고를 보완하면서 핵심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수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지치고 모래에 쓸린 채로 우리는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의 작업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들을 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복합 단지는 폭풍을 견뎌냈지만 상당한 손상 없이는 아니었죠. 새벽이 밝아오면서 우리의 후퇴 정도가 드러나자 저는 제 개인적인 폭풍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프로젝트 책임자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투자자들이 지연과 증가하는 비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 모이자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일어난 일에 책임을 져야 했죠. 과거에는 외부 요인을 탓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명성을 보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인 팀과 투자자들 앞에 서서 제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저는 실용적인 강인함보다 우아한 이론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을 고집했어요. 혁신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제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경험이 있는 팀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박 씨와 그의 팀을 향해 손짓했어요. 처음부터 기꺼이 완전히 함께 일했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접근 방식을 결합한 이후 이룬 진전은 무엇이 가능했을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침묵이 끝없이 느껴졌어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실패를 인정한 거죠. 약점을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신념 위에 세워진 제 전문가적 정체성이 제 발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때 박 씨가 일어서고 있었어요. 저는 정중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폭풍을 견뎌낸 시스템들은 한국식도 유럽식 설계도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진정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두 접근 방식의 강점을 취했습니다. 드샤르댕 씨의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없이는 우리의 실용적인 적응이 일관성을 결여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은 어느 한 팀이 혼자 지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강합니다. 이 순간 저는 저의 옛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탁월함이 오직 하나의 전통에서만 온다고 믿었던 루이스, 함께 일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겼던 루이스, 공동의 성취보다 통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던 루이스가 사라지고 있었죠. 그 버전의 저는 혁신이 진정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복구와 적응을 위한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은 지원을 철회하는 대신 우리의 공동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변화가 되었어요. 고립이 아닌 통합 위에 세워진 새로운 전문가적 정체성의 탄생이었죠. 저는 테이블 너머로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뜻밖의 멘토이자 이제는 파트너인 그를 보며 제 눈앞에서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지 1년 후 우리는 네옴 휴게소 단지의 완공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유럽 건축 아이디어와 한국 자연 패턴이 함께 디자인된 아름다운 캐노피가 축하 구역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온 중요한 사람들이 그 아래 모여 문화를 넘나드는 팀워크의 상징이 된 이것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에서 조금 떨어져 서서 새로운 시각으로 완성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휴게소로 시작했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건축하는 결합된 접근법을 위한 시험장이자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미래 건설을 위한 모델이 된 거였죠. 박 씨가 전통 한국 차 한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한때는 어색했던 우리의 만남이 이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편안한 우정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루이스 씨? 그가 제 시선을 따라 단지를 바라보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거의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요. 저는 인정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프로젝트에 더 열등한 버전을 짓고 제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라고 계속 믿었을 거예요. 박 씨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유럽 건축가들이 모두 이론만 있고 실용적인 기술은 없다고 계속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프로젝트 책임자가 공식 행사를 위해 우리를 무대로 손짓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연설을 하고 리본을 자르는 동안 저는 이 여정의 진정한 보상이 칭찬이나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된 방식이었어요. 2주 후 저는 밀라노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같게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팀이 네온 프로젝트 이후 첫 회의를 위해 모였는데 이 경험이 미래 업무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극복한 기술적 도전과 디자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공유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무언가도 전해주었습니다. 문화적, 철학적 경계를 넘어 일하는 것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탁월함 자체에 대한 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는 구조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제가 한때 고집했던 엄격한 계층 구조를 무너뜨리는 통합팀 계획을 보여주며 발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교육 배경과 실용적 경험을 가진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간과했던 지역 출신들을요. 몇몇 얼굴에서 저항을 볼 수 있었어요. 1년 전에 제가 보였을 것과 같은 저항이었죠. 제 부책임자인 마르셀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특별한 접근 방식을 포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쌓아온 명성을? 아니요, 저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장시키고 있어요. 탁월함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도전과 통합을 통해 발전하는 거죠. 우리의 특별한 기여는 다른 관점과 시험되고 결합될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겁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우리 회사는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시아 전역의 건축 회사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 일본, 중국 전문가들을 조수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우리 프로젝트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저와 다른 배경을 가진 젊은 건축가들을 직접 멘토링하며 그들이 저에게서 배우는 만큼 저도 그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제 최종 보물, 제가 여정에서 가져온 선물은 우아한 이론과 실용적 혁신, 유럽 전통과 아시아 적응을 함께 모으는 새로운 국제 건축 프로그램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 계획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네옴 휴게소 단지가 첫 번째 사례 연구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회의에서 저는 박상혁 씨를 공동 책임자로 소개했어요. 그가 무대에 올라서는 동안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직된 확신에서 겸손한 도전을 거쳐 탁월함과 혁신에 대한 더 큰 이해로 이어진 여정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한계는 저는 귀 기울이고 있는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혹독한 환경이나 기술적 도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탁월함이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보일 수 있고 하나의 전통에서만 올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두는 한계입니다. 인류의 미래처럼 건축의 미래도 우리가 편안한 믿음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날 때 나오는 창조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단지 다른 이들을 포함하도록 성장한 것뿐이었죠. 제가 가져온 지혜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각각의 새로운 협력과 도전으로 더 강해지는 공유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함께라면 갈 수 있다는 것,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누군가의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